각이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곽산준입니다. 8.15 광복절 잘 보내셨나요? 그리고 임시 공휴일도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선조들 덕분에, 광복을 위해 애쓰신 선조들 덕분에 저희는 편안한 요즘, 그리고 발전된 국가에 살고 있는 여기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말이 꼬이냐, 아침부터. 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하루 덕분에 더 쉬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덕분에 쉬는 동안에 오랜만에 정말 거의 뭐 한 달 만에 자전거를 한번 탄 것 같아요. 다리가 조금 뻐근할 정도인데요. 겨우 60km의 다리가 뻐근하다니. 네. 근데 이번에 자전거 타면서 음악을 좀 들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아주 신나는 노래 하나를 접했습니다. 한번 잠깐 해볼까요? 그랬어 난 눈유난나 이런 노래였어요. 그랬어 난 눈유난나 이런 노래였는데, 이거를 한 2번 3번 들었는데 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노래가 히트를 좀 치겠구나. 근데 그 히트를 치는 게 별로 따라할 게 없어요. 발음이 어려운 것도 없어. 그냥 어차피 한국말 같지도 않고, 이거 해외에서도 좀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게 떠올랐냐면, 우리 저 80년대 학창 시절을 보냈던, 청소년기를 보냈던 사람들한테는 마이클 잭슨의 삐릿이다라든가 빌리진,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충격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음악을 들었을 때 충격이 정말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세상에 이런 음악도 있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한국의 음악들은 굉장히 뭐 정적이고 서정적인 뭐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완전히 뭐 다른 세상인 거죠. 근데 어제 그랬어 난 눈유난나 이거를 들으면서, 한국 음악도 이제는 세계적인 수준의 어떤 작곡과 편곡 뭐 이런 것들이 올라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BTS를 통해서도 그런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도 이런 충격을 많이 받으면서 앞으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이쪽 관련은 상당히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더불어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게 언제 산업이 크게 성장하냐면요, 내수로 있다가 수출이 가능해지는 그 시점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것들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컨텐츠 이슈워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적정 수준의 프리미엄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후에 제가 다 끝나고 와서 쉬면서 고구마순을, 옆집에서 고구마순을 이만큼 줘가지고 고구마순을 깠거든요. 이게 고구마순이 밭에서 바로 따서 이렇게 조리해서 먹으면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씹을 게 없어요. 근데 껍질을 까야 되잖아요. 껍질 까는 게 정말 지루하고 힘드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주식 투자하고 똑같구나. 먹을 때는 슬슬 막 너무 좋은데, 황홀한데 맛있고, 깔 때 이렇게 힘든 것처럼 이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들, 먹을 땐 달콤하지만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구나, 아니면 지루하고 힘들구나, 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 투자는 고구마순 껍데기 까기하고 같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무언가요? 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달러의 급락세. 달러의 급락이 정말 크게 이루어졌다.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달러가 급락했는데 페어로 또 뭐가 좋아졌을까요? 달러 급락되면, 역시 이젠 다 아시죠? 우리 독일마을 회원님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금값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미국산 원유를 또 수입을 많이 해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랜만에 유가도 조금 올랐습니다만, 유가의 오름폭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기반적으로 경기의 상승까지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세적인 유가 상승은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호재가 오면 살짝 올랐다가 악재가 오면 살짝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전체가 좋아져야만 유가는 기조적 상승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많이 사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폭의 상승 정도를 하고 마무리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이 달러의 급락이 과연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가 앞으로 이번 주에 있어서는 가장 큰 뉴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기술적 상승에 대해서 그래서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S&P도 사상치에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관심일 수가 있는데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달러 가격이고 달러 가치가 되겠죠. 이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들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참고로 부동산 지표가 잠깐 나왔는데요. 부동산도 지금 역대 최고예요. 미국의 부동산이. 예. 이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과연 이번 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어제 그 서치엠 글로벌 이배성 기자가 미국의 그 전문가들의 논평들을 몇 가지 내놨는데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좋았고 달러가 약세이고 그리고 그럼 채권은 어떻게 되냐면 소폭 강세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지만 채권이 얼마나 약세였어요. 금리가 얼마나 많이 튀었어요.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많이 튀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데 그 폭이 크질 않아요. 그러면 이것도 기조적으로 살아있어요. 즉 이번 주에도 또 한 300억 달러 이상의 그 채권 발행이 있습니다. 미 재무부 채권 발행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약세 요인, 즉 채권 약세, 금리 인상 요인이 될 가능성은 있고 또 뒤로 갈수록 그 입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 이런 흐름들은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들은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과 더불어서 통화의 양이 많아지는 것에 의해서 그리고 또 미국 이 지금 달러의 약세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미국에 대해서 첫 번째는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각 국가가 달러가 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달러가 급한 상황이면 달러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일단 구조적 위기에서 해소가 되었는데 구조적 위기의 해소라는 건 경기가 회복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경기가 회복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경기가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는 건 모두 알고 있다는 게 핵심이죠. 모두 알고 있다.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두 알고 있으니까 형들이 도와주겠지. 각국의 형들이 도와주겠지. 각국의 형들이 누구예요? 정부.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지 하겠지. 지금 미국 하는 것처럼. 그리고 안 했나? 했죠. 해왔죠. 아유 되겠지 뭐 이런 분위기예요. 거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위기감이 떨어졌고 그래서 위기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달러의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게 이유이고요. 또 FOMC 회의가 조만간에 있습니다. FOMC 회의에서 현재 상황 보니 가라앉지도 않고 코로나가 가라앉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라서 여기서 긴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강세와 달러 약세도 페어로 엮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부동산이 강할 수가 있을까? 네. 그럼 뭐냐? 그냥 일반적으로 자산 가격이 올랐다. 그럼 더 쉽게 얘기하면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단순하지만 유동성 공급이 많다. 돈이 많다. 돈이 넘친다. 자, 이런 돈이 넘치는 상황에서 과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 시점에서 이게 굉장히 눈에 띄었고 재밌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LPL 파이낸셜의 라이언 데트릭이라는 전략가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만 16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만 명이 직장을 상실한 상태에서 S&P 500 지수는 3월 저점 이후 50% 랠리를 했다. 3월 이후 미국 증시의 동향과 역사적 패턴을 비교해 보면 유사한 대부분의 경우에 1년 내 미국 증시가 추가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의견입니다. 그냥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반대로 BTIG의 줄리안 엠마누엘이라는 전략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증시 참가자들의 투자 심리는 분명히 버블기에 가깝다. IT 메가캡인 FAAMG 네. 이 종목들이 막대한 주가 상승폭을 가지고 있고 애플과 테슬라의 주식 분할 발표 등이 버블의 증거가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와 경제 펀더멘탈 괴리는 지난 30년간 최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 좀 들을만하죠? 미국 증시와 경제 펀더멘탈 괴리는 최고고 S&P 500의 PER 주가 배수는 26배다. 26배. 그러니까 여기서 증시를 낙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평균은 17배예요. 평균은 17.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10에서 15%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관건이 되는 것은 이런 조정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인데 증시의 막대한 랠리 이후 조정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약세장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현 시점에 차익 한번 실현하고 다가올 조정에서 보다 매력적인 매수 기회를 누리기 위해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뻔한 얘기이긴 한데 뭐
전략상으로 전략가가 당연히 이런 정도 얘기할 수 있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언제든지 한번 떨어질 수 있으니 그 떨어지는 걸 대비해서 현금을 마련하고 그리고 떨어지면 다시 사라 라는 얘기. 사실 간단한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 근데 요거보다 더 재미난 얘기를 누가 있냐면 세븐 리포트의 탐 에세이의 창립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탐이라고 읽을게요. 탐 창립자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생각하고 토론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00년 닷컴 버블과 비교해서 유사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유사점은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역대 최고치에 있으며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팜그 종목으로 국한되어 있다. 상기 5종목의 S&P 시가총액 비중이 23%다. 이런 IT 메가캡 주도 랠리는 닷컴 버블의 주된 특징이었다. 닷컴 버블 때도 이렇게 대형주 몇몇이 뽑았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역사적 평균이 17배가 아니네요. 16배 S&P인데 지금 현재 20배로 거래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마다 다 달러 측정하는 게. 근데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과거 닷컴 버블 당시에는 선행 PER이 24배가 고점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이거 기억하시죠? 20배, 24배. 자, 20% 공간이 남았는데 이 사람이 이 얘기 합니다. S&P 4천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다. 닷컴 버블처럼 간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빈후드를 이용한 개인 투자자의 증시 투자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 또한 닷컴 버블 형성기에 개인 투자자 자금 유입이 증가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부터 재밌어요. 다만 20년 현재는 아직 도취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는 이미 도취 상태였다는 거고요. 20년은 버블기가 있는데 이건 도취까지는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금융위기 이후 매우 제한적이었던 인플레이션 상승 기대감이 최근 나타나면서 미국 국채 장기물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이거 되게 재미난 얘기예요. 이게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인플레이션 기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 그거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2주간. 예, 그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닷컴 버블 형성기에도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2000년에는 3.7%를 기록했고, 닷컴 버블이 깨지기 직전까지 6.5%까지 상승한 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완전 버블로 가면, 닷컴 버블 때로 가면 S&P는 4,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한 3,400포인트 좀 안 되니까요. 대략 20%. 아까 그거하고 맞죠? 지금 20배인데, 선행 PER이 20배인데, 24배가 닷컴 버블 때 최고치였다. 20% 정도 더 오른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 다른 거는 유동성의 총량은 정말 달라요. 이거는 한국 시장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장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시장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어요. 현금이 이렇게 많은 적이 없거든요. 주식을 사는데 50조가 깨지질 않아. 고객 예탁금이 한국 같은 경우.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돈이 넘치고 그건 부동산 시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에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지금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이거를 깔아야 돼. 우리 투자자는 배경에 깔고요. 일단 이거 하나 깔고, 그 다음에 지금 경고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건 되게 고마운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닙니다. 바닥에서는 뭐가 제일 많죠? 바닥에서는 떨어지고, 바닥에서는 비관론이 많습니다. 다 비관론, 100% 비관, 순수 비관이 최바닥인 거예요.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현명한 투자자를 거기서 사죠. 도기마을 분도 이렇게 바닥이 다시 오면 사실 거죠. 네, 이때는 이 바닥에선 비관론이 거의 대부분 점령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고점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고점으로 가면, 도취 상태로 가면 긍정론이 거의 대부분을 장악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번 장이 경기 상황으로만 봐서는 버블로 갈 만한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상하게 버블 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가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조만간에 한 번 더 설명하게 될 1929년 대폭락이라는 책에서도 계속 이 대목이 사전에 나오는데, 저는 대공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었다? 대버블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건 정말 대버블이었고요. 근데 지금도 이제 이게 버블로 가면 그 다음 폭락이 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들은 해놓고, 만약에 내가 버블을 즐기려고 하다가 폭락을 맞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음 준비는 해놓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다? 술은 먹되 취하지 말라. 술은 먹되 취하지 말라가 이번 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근데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비관론과 그 긍정론이 지금 섞여 있죠. 근데 고점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비관론은 사라져. 왜냐하면 다 틀렸거든. 계속 틀렸어요. 계속 틀렸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긍정론은 훨씬 더 강화돼요. 왜요? 그동안 다 맞았으니까, 긍정론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 심리는. 그러면서 이게 기정사실화 되죠. 그럴 때 위험은 어떻게 된다? 극대화된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과정들은, 지금 좋은 과정들은 좋아서 취할 단계가 아니고, 좋으면 좋을수록 계속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면 어디까지 갈 수 없어요. 2600까지 갈지 3000까지 갈지, 한국 주식시장도 여기서 S&P도 지금 뭐 3500 가고 4000 가고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 위로 갈수록 긍정론이 커진다. 대신에 위험도 더불어 커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그 부분을 조심하자. 라는 게 우리 도기마을 분들이 꼭 가지셔야 될 투자의 태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네. 이거를 여기서 뭐 그냥 먼저 빠져라,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심리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려놓으셔야만 향후에 대응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대응이 안 될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 계속. 주식시장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니까 10년 후에도 주식시장이 있으니까 실패도 괜찮아. 네. 다음에 다시 잘하면 됩니다. 네. 대신에 실패했을 때 크게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신용은 쓰시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위로 갈수록 신용 쓰고 싶으실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그래, 본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기술 뉴스 하나 드릴게요. 아마존의 7월 미국 택배 물량 중에서 3분의 2를 자체 물류 능력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전년에는 절반 수준을 했는데 3분의 2까지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역대 최대 월간 물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자꾸 이제 끊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존 발로 물류 기술 혁신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쪽 물류가 이제 자율주행이든 뭐든 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이게 어떻게 뭐가 일어날지에 대한 상상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다시 한번 한국에서 이제 재화 확산, 빨리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희 IRP 강연회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근데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과연 시장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지난 주말에 언택주들이 갔죠. 한국 시장 언택주들이 갔는데 주말 동안에 어떻게 될까? 네.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뉴스는, 잠깐, 홈디팟하고 로이스? 이걸 로이스로 읽어야 돼요? 홈디팟처럼 이렇게 집안 꾸미고 이렇게 하는 거 파는 곳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매출액이 홈디팟은 10.9%, 그 다음에 로스는 14.3% 증가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냐? 트렌드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이 트렌드 바뀌는 것은,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니까 이 트렌드 바뀐 것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중국인민은행이 1년 만기 MLF를 통해서 7천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19조 원을 1년 만기 MLF를 통해서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거죠. 예. 다들 안심하고 있기에 만들어주는 거죠. 너무 위기가 크니까. 그 위기가 금융시장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실물시장에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각국 정부들이. 이런 상황들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 전일 다우는 0.3% 떨어졌고요. S&P는 0.3% 올라가면서 3,383. 그 다음 나스닥은 1%나 올랐습니다. 11,129. 아시다시피 특징적인 것은 테슬라가 11.2%, 그 다음 엔비디아가 6.6%, 이렇게 올랐습니다. AM도 1.3% 올라가면서 좋았고, 반면에 웰스파고는 3.2%, 버크셔는 1.9% 빠지면서 전통주들은 많이 빠지고 신규주들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오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행정부의 중국 통신장비업체 하웨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웨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인데요. 하웨이를 공부해보면 정말 첨단 기업입니다. 중국에서 이런 첨단 기업이 나왔을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놀라운데요. 밑에 하이실리콘도 있고요. 이 생태계가 상당히 크죠. 그 제조업체인 SMIC도 있고요. 물론 지금 TSMC에다 거의 다 맡겨놓고 있지만 뭐 그것도 이제 다 재고가 다 없어진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안유아 교수님은 서로 간의 공생관계다, 그리고 부부관계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부부가 미워도 따로 떨어져 살 수는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결국 해법을 찾을 건데 얼만큼 때리고 얼만큼 받을 것이냐, 뭐 이런 정도의 관계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은 이번에 이제 그 선거 때까지 계속 불거지긴 할 건데 시장 영향력은 뭘까? 뭐 마치 이런 거 아닐까요? 저 집은 맨날 싸워. 아우 지겨워 죽겠어. 근데 이혼을 안 해. 웃기는 집안이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닐까요? 네, 그런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지난 주말에 한국 시장 상당히 많이 그 하락을 했었는데 과연 얼마나 빨리 반등을 할 수 있을지요. 그리고 원화도 강세였습니다. 원화 가격이 지난주 확인해 드릴게요. 원화 가격이 지난주에는 1187원이었는데 지금 1184원으로 이것도 강세입니다. 환을 보면 일본 앵이 제일 강세였고요. 그 다음에 유로가 있었고 그 다음 달러가 있었습니다. 근데 달러 대비 앵은 0.5% 정도 퍼센트 크기로 굉장히 큰 폭의 달러가 약세를 나타냈고 유로화에 대해서는 0.3% 정도, 그러니까 그 달러 지수는 약 0.3% 정도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이게 세계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한국 시장에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모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빕니다. 오늘도 너무 많이 길어졌네요. 다음부터는 15분 안짝으로 컴팩트하게,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특별히 미국에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미국 분들이 우리 한국보다 더해요. 우리는 한국은 좀 싸긴 하거든요. 주식이 좀 싼 거 많아요. 근데 미국 시장은 지금 대표주들이 가격이 올라서 고민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굿 이브닝. 네, 그러면 모두 건강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오후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